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44강을 시작합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의 전체적 구조를 상기합시다.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터 시작하여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4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 시작해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해방, 그리고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등 이론의 핵심 뼈대를 하나씩 짚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텐서 축약, 에너지 운동량 텐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과 같은 핵심적인 수학적 도구들을 다루며 우주상수의 의미와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적인 검증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8장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리만 곡률 텐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우스 곡률과 리만 곡률, 그리고 리치 곡률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직관적인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처럼 다양한 곡률 개념이 필요할까요? 공간이 굽어 있다는 성질은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차원 곡면에서는 하나의 숫자로도 곡률 표현이 가능하지만 3차원 이상의 고차원에서는 방향과 평면에 따라 곡률이 달라지므로 텐서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우스 곡률의 직관을 살펴봅시다. 이는 2차원 곡면의 한 지점에서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스칼라 값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가름하는 척도이며 내재적 기하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곡률의 부호에 따라 기하학적 형상은 달라집니다. 곡률이 양수이면 구면처럼 빛이 서로 모이고 0이면 평면이나 원기둥처럼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곡률이 음수이면 말 한 장처럼 평행선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가우스 곡률의 수학적 공식은 주곡률의 곱으로 정의됩니다. 특히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에 따르면 외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오직 곡면 내부의 매트릭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리만 곡률 텐서입니다. 이는 n차원 리만 다양체의 모든 내재적 곡률 정보를 담고 있는 4차 텐서입니다. 벡터를 닫힌 경로를 따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원래 방향과 비교해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리만 곡률 텐서는 공변 미분의 교환자 연산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이 텐서 값이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0이라면 그 공간은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라고 정의합니다. 리치 곡률 텐서는 리만 곡률 텐서를 축약하여 얻는 2차 텐서입니다. 공간 내에서 작은 부피 요소가 휘어진 시공간을 지날 때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며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리치 곡률 텐서는 리만 곡률 텐서의 지수 중 일부를 합산하여 정보를 압축한 형태입니다. 4개 지수 중 일부를 축약함으로써 더 간결하게 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을 요약해 줍니다. 리치 스칼라는 리치 곡률 텐서를 메트릭 텐서로 한 번 더 축약한 단일 스칼라 값입니다. 특정 지점에서 공간 전체의 평균적인 휘어짐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종합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곡률의 관계는 차원에 따른 위계 구조를 가집니다. 2차원에서는 가우스 곡률이 곧 리만 곡률의 전부이지만 3차원을 거쳐 4차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리만 곡률은 리치 곡률과 바일 곡률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인 성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2차원 리만 다양체에서는 가우스 곡률이 리치 스칼라의 절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2차원에서는 독립적인 곡률 성분이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4차원 시공간에서는 리만 곡률의 20개 성분 중 리치 곡률이 10개를 담당합니다. 나머지 10개는 바일 텐서가 담당하는데 이는 진공 상태에서의 중력파나 조성력처럼 리치 곡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하학적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물리학적으로 응용하면 리치 곡률과 리치 스칼라는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의 핵심이 됩니다. 방정식의 좌변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곡률인 리치 곡률을, 우변은 그 원인이 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방금 다룬 세 곡률을 비교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학적 형태와 기하학적 의미, 그리고 적용되는 공간의 차원을 비교하면 각 개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우스 곡률은 2차원의 국소적 휘어짐을, 리만 곡률 텐서는 모든 차원의 곡률 정보를 보존하는 기본 도구를, 그리고 리치 곡률 텐서는 공간의 부피 변화와 물리적 중력을 연결하는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2부에서는 평행 이동과 곡률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따라서 좀 더 수학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말하자면 휘어진 공간을 정의하는 수학적 기호와 그 논리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평평한 면에서의 평행 이동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방식입니다. 화살표를 자기 자신과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어떤 닫힌 경로를 돌아오더라도 그 방향은 처음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휘어진 면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구면 위에서 삼각형 경로를 따라 화살표를 평행 이동시키면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과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는 공간이 휘어 있으면 평행 이동의 결과가 경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률의 직관적 정의를 다시 내리자면 곡률은 단순히 굽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폐경로를 따라 벡터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회전각의 크기, 즉 평행 이동의 실패 정도가 곧 공간의 곡률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공변 미분을 사용합니다. 휘어진 공간에서는 좌표축 자체도 변하기 때문에 일반 미분 대신 공변 미분을 쓰며 여기에 공간 변화를 보정하는 크리스토펠 기호를 더해 순수한 벡터의 변화만을 측정합니다. 공변 미분의 기호를 해독해보면 공변 미분 연산자는 좌표축의 구분까지 고려한 미분이며 편미분항은 수치적 변화, 크리스토펠 기호는 기저 벡터의 기울어짐을 보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행 이동의 수학적 조건은 이동 방향으로의 공변 미분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면 위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나아가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이제 미소 사각형 경로를 설정하고 벡터의 변화량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두 축을 따라 닫힌 경로를 순환할 때 벡터가 얼마나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 곡률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평평한 공간이라면 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휘어진 공간에서는 그 순서를 바꾼 차이, 즉 교환자가 0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이 바로 리만 곡률 텐서입니다. 리만 곡률 텐서 공식을 유도하는 첫 단계는 공변 미분을 2번 연속 적용하여 전개하는 것입니다. 두 미분 순서를 바꾼 식을 만들어 서로 빼주면 복잡한 항들이 정리됩니다. 정리 과정을 거치면 최종 공식이 완성됩니다. 이는 크리스토펠 기호들의 미분과 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시공간의 곡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보여줍니다. 리만 곡률 텐서의 유도 과정에 대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리만 텐서 기호도 각 위치별로 기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 벡터의 방향과 원래의 대상 벡터, 그리고 평행 이동 경로를 만드는 두 축의 방향이 각각 인덱스로 표기됩니다. 벡터의 회전량은 미소 면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곡률이 클수록 벡터의 변형량은 더 커지게 됩니다. 2차원 곡면에서는 복잡한 텐서 대신 가우스 곡률 하나로 단순화됩니다. 삼각형 경로를 따라 평행 이동할 때 발생하는 총 회전각은 해당 면적 위에서 곡률을 적분한 값과 같습니다. 가우스본의 정리는 평행 이동의 결과가 국소적 모양을 넘어 공간의 위상적 성질과도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즉 전체 곡률의 합은 오일러 비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기하학적 개념을 4차원 시공간에 적용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곡률이 결국 우리가 중력이라 느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측지선 편차 방정식은 두 나란히 움직이는 물체의 거리가 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물체가 서로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조성력의 근원 또한 리만 곡률 텐서에 있습니다. 평평한 공간과 휘어진 공간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미분의 교환성, 폐경로 평행 이동의 결과, 그리고 나란한 직선들의 거동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결론입니다. 평행 이동은 휘어진 공간을 이해하는 고유한 방법이며 그 실패 정도가 곧 곡률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수학적 곡률을 중력의 실체로 해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